이색적인 색 이야기.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가 당장 입고 있는 옷, 메고 있는 가방, 둘러싼 풍경 등 우리는 색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색들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색을 통해 세상을 배워가는 이색적인 색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색적인 색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스토리텔러 김가은입니다. 오늘은 이색적인 색 이야기의 첫 시간인 만큼 프로그램에 대해 짧게 소개드릴까 하는데요. 이색적인 색 이야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색 이야기에 대해 업로드됩니다. 이때 색에 얽힌 이야기와 역사, 여행지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소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색적인 색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색은 바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사람의 욕구 중에서 식욕과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음식점에서 빨간색과 비슷한 색을 인테리어나 마케팅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음식점에서 주황, 노랑, 빨간색들을 활용한 매점 분위기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유행했던 SNS 특정 게시물에서도 빨간색이 식욕을 부르는 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붉은 음식인 떡볶이, 닭발, 라면의 원본 사진과 이에 푸른 필터를 씌운 사진을 비교하여 올린 게시물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때 원본 사진인 붉은 음식들은 식욕을 가져다 주지만 푸른 필터를 씌운 보정 사진은 왠지 모르게 식욕을 감소시킵니다. 그만큼 빨간색이 식욕을 가져다 준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빨간색은 식욕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풍요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정 문화권에서는 아이들이 성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때 성인식의 주인공들은 몸에 붉은 장식을 합니다. 이 염료는 그들의 새로운 위치를 나타내주며 일생에서 중요하고 위험한 시기에 그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상징한다고 해요. 두 번째로 빨간색은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생명의 본질인 혈액의 순환을 상징하는 색으로 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레 붉은 계열의 옷과 실, 장신구가 병을 예방한다는 미신도 생겼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은 특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지닌 중요한 임무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군사 지휘자와 종교 지도자가 빨간색 옷을 자주 입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긴 빨간색은 연지벌레 암컷을 이용해서 햇빛과 세탁에 강하면서도 반짝이는 빨간색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연지벌레 암컷에서도 아주 적은 양의 색소만이 추출되기에 과거부터 이 염료는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염료로 물들인 옷은 오직 왕족과 고위 귀족만이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날 서양에서 빨간색은 명예의 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망 있는 인사를 맞이할 때 레드카펫을 깔고 프랑스의 가장 명예로운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은 장미꽃 모양의 장식물에 붉은 리본을 매단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빨간색과 얽힌 우리나라의 미신인데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니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빨간색과 얽힌 우리나라의 미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개유정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설입니다. 세조는 반정을 일으킬 때 궁중행사의 방명록에 적힌 반대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는데요.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조정의 관료들은 모두 제거당했고 이때부터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은 중국의 황제 진시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빨간색을 행운의 색으로 여겨왔고 진시황은 붉은색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진시황은 자신 외에는 이름을 붉은색으로 쓰지 못하게 했고 붉은색으로 이름을 썼을 경우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진시황의 횡포에 백성들은 모두 공포에 떨었고 옆 나라인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져 붉은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는 미신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세 번째 설은 6.25 전쟁에 얽힌 설입니다. 당시 국군에서는 사망한 병사의 이름에 빨간 줄을 쳐 사망을 표시했고 전사한 가족에게 보내는 전사 통보서에도 이름을 빨간색으로 기입했다고 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붉은색으로 쓰게 되었고 빨간펜 미신으로 이어졌다는 설입니다. 현재까지 빨간펜 미신의 정확한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옛날에는 붉은색이 행운의 색으로 여겨졌던 점과 북한에는 이러한 미신이 없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개인적으로 세 번째 설이 미신으로서 가장 유력해 보이네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빨간 펜으로 이름 써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은 빨간 펜으로 이름 쓰기에 대해 두려워하는데요. 빨간 펜 기원에 대해 알고 있다면 빨간 펜 이름 쓰기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색적인 빨간색 이야기가 어느덧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관련 있는 여행지 두 곳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중국 라오닝성 판진시에 있는 판진 레드비치입니다. 중국 판진에 위치한 레드비치는 해변이 아닌 강가의 습지대인데요. 판진시로부터 30km 떨어진 랴오허강 하구의 삼각주에 있는 약 26km의 습지대입니다. 이 습지대에는 염분 성분을 견디는 윅셔널이라는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 식물은 봄에는 초록색이었다가 가을이 되면 점차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덕분에 가을이 되면 이 습지에는 붉은 물결이 정관을 이루는데요. 레드비치는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400종 이상의 생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관광이 가능하니 방문하게 되시면 유의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국내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제, 고성, 양양, 속초에 걸쳐있는 설악산인데요. 설악산은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으로 제2의 금강산으로 불릴 만큼 아름답고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나절 일정으로 등산하기도 좋고 케이블카를 타고 광금성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 단풍을 쉽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비선대, 울산바위, 광금성, 비룡폭포 등 나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해 체력에 맞게 트레킹도 즐기고 단풍에 흠뻑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빨간색에 담긴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는 빨간색 하면 불이 떠오르고 자연스레 모닥불에 대한 추억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은 빨간색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하루 동안 빨간색과 관련된 추억이나 일화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색적인 색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이색적인 빨간색 이야기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한영, 김하사랑, 기술 이채윤, 진행의 김가은이었습니다. 여기는 진리, 자유, 사랑의 소리 한신대학교 방송국입니다. HBS